제가 그 유인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던 데는 태평양 그 밑바닥에 수심이 5,000m가 넘는 그런 그 해저 평원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간 이유가 그 해저 평원에 작게는 뭐 콩알만하고 크게는 감자덩이, 수박덩이만한 이런 검은 돌멩이들이 바닥에 쫙 널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는 망간 단괴라고 했고 요새는 그 망가니스 단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든 말하자면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재련을 하면 요새 그 워낙 산업화가 되다 보면은 그런 금속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육상에 있는 자원들을 쓰다가 고갈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인류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거 할 때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하는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심해저 평원을 들어갔던 것이었거든요. 잠수정을 타고 쭉 들어가면 이게 배터리를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 다 끄고 쭉 내려가서 바닥에서 한 15m쯤 되면은 이제 조명을 켜고 탐사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조명을 딱 켤 때 그 태평양 5,000m 바닷속의 모습 저한테 딱 다가온 거는 고려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요? 예, 고려청자. 왜요? 그 색깔이 고려청자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누런 그 저 뻘이 있죠. 그리고 그 물속은 물은 푸른빛이잖아요.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섞여서 청자빛깔이 나는데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예, 그런 저는 고려청자빛을 고려청자고에 빠져 있다는 줄 알고. 그 바닷속에 염분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이 바다에는 바로 이 열수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열수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한 그 150년 전만 해도 깊은 바닷속에 생물이 안 산다는 그런 심해 무생물설이 설득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설득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 우리가 지금 이 육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거는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고 뭐 그게 초식 동물이 먹고 육식 동물이 먹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부양이 되지 않습니까? 바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햇빛이 잘 드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유광층이라고 얘기를 했죠.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유광층 여기에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동물 플랑크톤들이 조그만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이제 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다음에 뭐 상어도 하고 이렇게 이제 먹이 사슬이 쭉 돼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깊은 심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심해는 깜깜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빛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 표층에서 살던 생물들이 죽어서 가라앉은 그런 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먹이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먹이가 부족한 곳이 이렇게 심해져.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을 가면은 거기는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생물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있어요. 심해. 예, 예. 심해.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우주해양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엘빈이라는 심해 유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1977년에 우리 그 갈라파고스 제도 옆에서 수심한 2,700m 되는 곳에 탐사를 하다가 굴뚝 같은 데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막 솟아나오는 그런 곳을 발견을 했어요. 예, 거기가 바로 이제 열수 분출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굴뚝 같은 그런 구멍들이 쭉 있었던 곳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열수 분출공에서 우리가 흔히 그 마치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는 연기는 아니고요. 예, 연기가 아니고 물입니다, 물. 예. 물인데 그 나오는 게 이제
그 안에 황화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물의 온도가 무려 한 350도에서 450도 네. 가까이 돼요. 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350도? 450도? 물속인데. 물인데? 네. 물은 100도 넘으면은 끓어버리는 거 아니야? 압력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 심해 압력.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기체로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100도가 안 돼도 그렇죠. 그렇죠. 압력이 낮으면. 심해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물이 그렇게 온도가 높아도 이게 기화가 안 되고 네. 예, 물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그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데 황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신기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황화수소는 우리 사람한테는 독가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이 황화박테리아들, 세균들은 그 황화수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거기에 사는 세균들은 화합성이라는 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식물의 역할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이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다.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요? 예. 보통 그거는 한 2,000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게 일반 그 위에 있는 물고기가 뭐 잠수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물고기들만 또 거기에 살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나, 그러니까 아주 깊지 않지만 좌우간 좀 깊은 데에 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 위로 끌어올리면은 예. 불에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압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늘어나서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에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물고기가 이 표층에 사는 놈들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면 불에나 이런 것들이 눌려서 그렇죠. 숨을 못 쉬죠.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심해 물고기 굉장히 물고기만 놓고 봐도 굉장히 재밌는 그 것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그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는 다 아마 읽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점점 이제 10m 들어갈 때마다 약 1기압씩 이제 늘어나는데요. 그러면은 제일 깊은 데가 10,000m가 조금 넘으니까 그 얘기는 1000기압. 천기압. 예. 1제곱센티미터. 뭐 손톱 면적만한데 천기압. 1톤으로 누르는 그렇죠. 그런 1톤으로 누르는 거죠. 압력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압력이 예, 있는데 그러면은 줄베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거기에 생물이 산다면 얘는 몸이 철갑을 두른 것처럼 엄청 튼튼해가지고 그 압력을 견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구찜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그 깊은데 사는 물고기거든요. 아구도 아구가요? 깊은 데서. 예, 그 맛이 어떻든가요? 맛있습니다. 부들부들한. 맛이 예, 부들부들하죠. 자, 그러면 깊은 데 사는 놈이 부들부들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압을 어떻게 버티는 거죠? 예, 오히려 걔네들은 그 이제 세포나 이런데 오히려 수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변하면은 부피가 금세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액체나 고체나 이런 거는 잘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는 식감이 유연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애들은 거기에 적응한 그런 특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 여기에 그 수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1, 2도 정도 됩니다. 네. 거의 0도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350에서 450도 되는 뜨거운 물, 그 안에 광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굴뚝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은 찬물을, 주변에 찬물을 만나겠죠. 더워지고. 그러면 거기 녹았던 그런 광물질들이 다시 침전이 돼가지고
점점 굴뚝이 만들어져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오래된 것들은 이 뭐 몇십 미터 높이가 되는 이런 굴뚝도 있고요. 이게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그 구멍이 점점 침전이 되면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막혀가지고 그 열수 분출공이 저희는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안 내뿜는 그런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살던 그 오아시스 같았던 곳이 생물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 죽은 열수 분출공 그 안에 우리가 백금, 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잘라서 재련을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고 이제 네. 또 딴 데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수분출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무데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해저평원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있죠. 그래서 그게 지각을 보면은 거기 이제 틈이나 이런 쪽으로 바닷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쭉 내려갔다가 밑에는 이제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굉장히 뭐 한 200~300도 되는 마그마가 있고 그 들어간 물이 이제 덮여져 가지고 터져 그 나오죠. 주변에 그렇죠. 있는 암석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성분들, 광물질들을 녹여 가지고 그게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찾아서 밖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솟아나오게 되는 곳이 열수 분출공이고요. 바닷속에서 뭔가 광물을 채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어떻게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이야기는 네. 들어보셨죠. 이지. 그 이지 안에 있는 거는 그 이제 연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배타적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공해는 사실 그 200캐리를 벗어난 그런 바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바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다는 사실 주인이 없죠. 가만 놔두면 틀림없이 해양과학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가서 다 자원을 독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 나누는 거를 일단은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하려면 국제해저기구라는 그런 그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회원국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바닷속도 이제 탐험이 시작되는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닷속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1930년대 오면은 이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브라는 분이 쇠로 그 직경이 134cm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는 우리 키보다는 훨씬 지름이 작은 그런 쇠공에 창문을 하나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배에서 이제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약 한 9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얘기고요. 1960년이 되면 그 트리에스테라는 이 잠수정, 심해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들어보셨죠? 그 가장 깊은 곳 거기까지 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게 1960년이고요. 네. 1964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열수 분출공을 생태계를 찾은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의 그 엘빈이라는 심해 유인 잠수정, 이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잠수정이 만들어지는 게 1964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탐사를 해서 77년에 그 이제 그런 신기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도 발견을 해서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해양학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었는데요.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만약에 식어버리면 태양 얘기하니까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시죠. 자, 태양이 식어버리면
과연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태양이 식으면 지구는 죽음의 행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77년에 그 화학 합성하는 그 생태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좀 얘기가 달라졌죠. 거기에는 햇빛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열소 분출공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화학 합성하는 세균들을 바탕으로 하는 마치 육재 식물처럼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돼서 태양이 식더라도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그 생물들은 육재 살수 있나요? 생물들이 그렇죠. 없어져 버리더라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심해저 평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튤립처럼 생긴 꼭 튤립 꽃이에요. 그런 동물이 있고 예, 해면이라는 뭐 동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불가사리라든지 뭐 해삼도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삼과는 다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 생물들이 뭐 굴을 팠다든지 아니면 기어간 흔적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해는 생물이 많지 않은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겠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